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중3 아이들은 재수를 못하는 건지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그 중3 학생들 같은 경우 중2부터 이제 수능 개편안이 되니까 재수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수를 한다는 것은 주로 정시 중심의 수능 중심으로 우리 애가 생각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 올해 그 고2 기준으로 하면 수시 모집 비율이 76.2%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정시 비중은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재수를 미리 생각할 이유는 절대로 없고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시 중심 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시가 지금 현재 우리 올해 고3 학생 기준으로 하면 우리 경남은 수시가 80%, 예, 정시는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 쪽은 수시가 65%, 정시가 35%고 또 우리 지역 대학만 이래 보면 국립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정시 비율이 조금 더 많고 사립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뽑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시까지 갈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 과정이 바뀐다고는 계속 뭐 교육 환경도 바뀐다고 하는데 학교 내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똑같이 저희가 어릴 때 수업했던 거랑 똑같은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학 체험관이나 이런 데도 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데려가려 해도 신청하면 몇 명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실이 수학문화관이 되고 수학체험센터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수학문화관을 만들고 권역별로 분점격의 수학체험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들은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과목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방식으로 수업의 변화를 개하고 있는데 이게 도내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만 이분들이 뭐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의 52%가 나는 배움 중심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바꾸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모든 선생님을 한꺼번에 그렇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 역량을 키워줄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 700개 정도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데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2015 개정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학과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인수 장학사한테서 우리 선생님들의 새로운 어떤 수업 방법 변화에 대한 연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선생님들이 필요한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수학문화관에서 콘텐츠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는 데도 뭐 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꾸는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수학과는 따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드리시죠. 근데 가장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변화를 추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인데 앞으로의 모든 사회는 이렇게 되어가니까 아이들의 수업 방법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선생님 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인프라 구축 중에 한 개가 저희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센터하고 문화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라든가 교재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게임과 탐구 형식으로 하는 콘텐츠를 68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합쳐가 128개 정도의 모든 단원에 1개 정도는 이런 체험 탐구 중심의 수업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가지고 선생님들 누구나 다운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올렸는데 선생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올해는 그걸 한 책을 1000부 정도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냥 한 학교에 1개씩 좀 나눠드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환경은 그렇게 2가지 부분으로 구축을 하고요. 그럼 이걸 활용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원래 1개년 사업으로 저희들 3년 동안 초등학교 전 선생님들과 중등학교 전 수학 선생님이 3년 안에 이와 같은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원래 저희들 2018학년도 수학 연수 예산이 한 4억 3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얼마 됩니까? 그 정도의 돈으로 모든 선생님이 연수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수업이 배움 중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학교에 변화가 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학교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 수학에 대해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항상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애들이 뭐 역사나 아니면 뭐 예체능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데 그 수학 공부를 계속 어려워하는데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 저는 그 수학에 대한 입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 쪽의 학과를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에 있어서는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학을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과목을 잘하면 수학 못하는 게 얼마든지 입시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수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입시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학이 입시에서 아예 제외가 되면 수학에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수학을 포기하고 다른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포기하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걔가 이제 수학은 나는 더 이상 입시에 관련이 없다라고 마음을 놓으면 부담 없이 오히려 더 수학에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입시를 다 떠나서 수학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잘하면 오히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제가 단적인 예로 제 와이프는 수학을 전혀 못하고 수학과 관련된 직업도 안 하는데 제 와이프가 하는 일을 보면 수학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차별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체능을 한다면 똑같은 예체능을 하는 사람인데 수학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 그게 굉장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수학을 전공하다가 난 수학은 도저히 안 맞는다 싶어서 딴 거 하다가 의과대학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의사를 하다가 뭐가 큰 차이였냐면 이비인후과인데요. 이비인후과에서 그 촬영 뭐 하는 엑스레이 중에 요 코 안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이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를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해주는데 가만 보니까 이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봤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적분을 가지고 할 거다. 근데 적분을 하려면 얘를 가만 봤더니 이걸 9라고 가정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건 9가 아니라서 뭔가 오차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접근했는데 오차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못하지만 문제는 제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한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할 때 내가 그거를 수학으로 다 해결할 게 아니라 이게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나 질문만 던질 수 있으면 어떤 분야들 가져갔는데 자기의 특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오히려 입시와 상관없이 그냥 지금의 마음을 놓고 공부하는 게 더 낫다.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요. 제가 봤을 때 수학만이 사고력, 창의력,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건가? 저도 이렇게 문과 쪽을 전공했을 때 지금의 사탐 영역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사고력을 요하거든요. 근데 학교 실제 이제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는 애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단지 암기 과목으로만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른이 돼서 봤을 때는 문과 영역 쪽이 굉장한 사고력을 요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과 영역, 수학도 수학이지만 사탐, 과탐 영역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이가 정상적인 지능은 되는 것 같은데 1학년 때 수학 문제를 풀려보면 스토리텔링식 수학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한 3-4줄 돼요. 애들은 첫 번째 줄 읽고 나면 두 번째 줄 읽을 때 첫 번째 줄 다 까먹어요.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의 그런 국어적 사고력이 완성됐을 때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갖다 대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1학년은 이 정도 소화해야 되나 보다. 그럼 어떡하느냐? 아이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학만이 사고력, 논리적 논리력, 창의력 이런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저는 모든 과목이 다 학생들에게 그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고, 수학의 경우에 좀 더 논리적인 사고 이런 쪽에 좀 가까울 수는 있고 그쪽이 비중이 클 수는 물론 있겠습니까? 수학을 통해서 저는 우리 도교육청 모든 과목의 모든 선생님들의 모든 교실의 어떤 수업을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수학이 하나의 동력, 좀 큰 에너지로 삼겠다라는 것이지 다른 과목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모든 과목이 모든 교실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는 수업의 방식을 좀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내고 협력해서 어떤 협업 능력도 기르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수업 방식 변화를 할 노력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역량의 편차를 좀 줄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저희들은 해야 되는 것이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도 포인트는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 조례조차도 지금까지처럼의 어떤 아이들이 규제와 어떤 규제와 아이들에게 뭔가 자꾸 통제 속에 가두어두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선생님들 교권을 침해시키고 이런 상대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 문화가 좀 더 아이들에게 창의력도 발휘하고 상상력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문화에 있어서조차도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학교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 배경에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스토리텔링 뭐 했다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그게 워낙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 취지와 많이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요즘 예전 1, 2학년 거 보면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바뀐 교과서에서는 한 내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최대한 줄이자, 그림으로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스토리텔링의 취지는 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스토리를 가져왔느냐, 아이들이 그냥 수식으로 정하면 뭔가 이걸 갖고 예상하고 뭔가를 예측할 이런 게 전혀 못하니까 글로 좀 이야기로, 동화 아이들 그림책 많이 하니까 이야기를 갖고 오면 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추측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취지였는데 지금 실제 뭐 교과서나 문제집 이쪽들은 너무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재밌게 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장 그 이야기, 그 어려운 문장제 문제가 어렵다, 1, 2학년 수준에서 어렵다 하면 그걸 굳이 아이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바뀐 교과서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예측하는 기회를 주자라는, 그 맥락을 주자라는 취지는 그대로 제공이 돼 있고, 방식만 너무 이야기로 하지 않고 체험 활동이나 탐구나 이런 게임, 이것도 여전히 충분히 애들이 거기서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주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도할 때 애가 너무 문장제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제가 주로 하는 게, 그럼 답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럼 네가 이 문장제를 좀 풀 수 있을게 한번 바꿔봐라 하면 숫자를 조금 바꾸든가 내용을 바꾸든가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나름에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어려운 걸로 못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교육감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한 학부모로서 감사 인사 말씀 먼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 그 이동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수를 좀 즐기라는 말과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 저에게는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화가 어쩌면 이게 수학과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과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교 문화가 실수를 좀 즐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과정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이 좀 모두가 그렇게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마련해 주는데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학부모로서 이렇게 학교를 좀 지켜보면 교사분들하고 대면할 때 되게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화가 좀 빨리 수학뿐만 아니라 문화가 좀 적극적으로 바뀌어진다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학교 가고 싶은 아이,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 또 그 옆에 처음 장학사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경청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문화가 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지금 전해드립니다. 이동환 교수님, 우리가 이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해야 된다고 하고, 프랑스의 브로스 학자는 교수하고 학생들 계약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좀 얽매여져 있잖아요. 요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요 계약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이 계약적 상황을 탈피하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수학 교육을 이제 바라보는 수업 교실을 바라볼 때 교수학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머니들도 그러죠. 아이가 문제 풀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힌트를 확 줘버리죠. 이걸로 하면 되잖아 하고 해서 힌트를 주거나. 근데 실제 교실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힌트를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애가 몰라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안다고 하고 넘어가거나. 그리고 대부분 그러죠. 이해했죠? 하면 보통의 아이들이 웬만한 담력을 갖지 않고는 이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왜 이러느냐를 봤을 때 그 원인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주어진 교육 과정이 있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학부모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어느 이상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고요. 학생들도 나는 학생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과감하게 힌트를 줘서 어떻게든 알게 하려고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것만 눈치 봐서 그냥 모르더라도 대답을 하고 이게 수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건 단순히 교사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분위기랑 왜 이런 서로의 압박감을 교사도 느끼고 학생이 느끼느냐, 학부모도 느끼느냐.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문제다라는 식의 이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계속 오늘 질문 자체가 수학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모든 교육의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수학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남교육청에서 이 전공법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수학을 한번 바꾸면 다른 수학도 저렇게 되는데 사회 국어도 그렇게 못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용기 있게 경남교육청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남에서 이렇게 전공법으로 수학을 건드린 게 저는 전공자로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능과 같은 이런 체제는 이제 그 역가가 이제 그 기능이 다 한 것 같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의 목적은 아이가 역량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자꾸 아이들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가려내게 만들고 줄을 세우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육도 아이가 어떤 성장하는 그 과정이 중요시하게 안 보이고 그냥 결과가 자꾸 중요하고 점수가 중요하고 뭐 그 과정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이런 것으로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줄을 세우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 우리도 이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요소를 뺀 나머지 것들은 막 그냥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재량권이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좀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 혹시 뺐다가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꼭 다가가면 못 뺍니다. 또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자꾸 빠르게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방금 우리 선생님들 여기 지금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셔서 교장 선생님들께 이 학교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주문은 많고 자꾸 교육감도 막 새로운 거를 자꾸 주면서 이것도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일 조금 줄여주면서 시키는 것은 막 그냥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키니까 선생님들이 자빠질 지경에 이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예? 경청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국가 차원에서 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을 좀 줄여가지고 아이들도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주어진 과업을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여유도 좀 드려야 되고 선생님들에게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줘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겠다는 그런 고민까지도 함께 합니다. 결국 2층에 계신 어머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뭔가 좀 그런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좀 기회도 시간도 뭐 이런 것도 좀 배려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그 제안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저희들도 새겨서 이제 좀 그 큰 틀에서의 고민을 저는 내일 모레 토론회에 가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교육부도 어떤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지금까지 지식 중심에서
이제는 아이가 갖춰야 될 역량 중심으로 바꾸는 데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교육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지금까지 어떤 가려내기 위한 이런 학교가 아니고 뭔가 더 넣어주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쪽으로 우리 교육을 바꿔내는 그런 노력을 함께 저희들도 경주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의견도 전해주시면서 이것이 꼭 어떤 다그친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선생님들을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선생님들의 북돋우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십시오.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인데 아까 그 나누기 하는 교수님의 방법을 듣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뭐 주변에 보니까 7살 때부터 수학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나누기 할 때 똑똑한 아이처럼 하려면은 평범한 엄마가 그 수학 학원을 가지 않고 지금 교수님처럼 그렇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던져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네, 저도 충분히 그 어머님 마음 알겠고요. 저도 지금 요새 제 딸이 6살이니까 주변에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뭘 하고 있다, 학습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얼마 전에 바로 제가 질문 들었던 게 7살 아이인데 막 그런 기적에 뭐 이걸 하고 있대요. 그런데 너무 싫어하는데 상담을 요청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 이제 해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넌 아직 6살 키우니까 몰라. 7살 대보면 달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교대 교수 얘기니까 한번 들어봐라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해결책을 일단 했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머님이 한 것처럼 기다려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당장 7살 어머님들의 심정은 아니잖아요. 또 애 옆에서 막 자라는 애들 보면.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현실적인 타협으로는 저는 오히려 뭐 기적의 이런 그거보다는 지금 바뀐 교과서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여주고 한번 봐라. 애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일단 불안을 잠재워주고요. 그다음에 계산 능력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빨리를 요구하지 않는데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그러는 것 같은데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더하기 빼기 느려서 막 못하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길게 보시면 할 수 있는 거면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례를 보여줬던 것도 저것도 기다리면 좀 오래 남들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나중에 좀 1, 2년 지나고 속도가 중요해지지 않으면 얘들은 속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실수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 때 너무 연산에 주목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일단은 저는 얘기하고요. 지금 제 딸이 6살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제 와이프가 수학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실험적으로 제가 관여 안 하고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읽고 제 딸이 아닌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닥달해서 속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주변에 제 친구나 봐도 속력 빠른 그걸 가지고 하는 되는 친구들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산 뭐 실수가 많이 틀린다 하는데 실수가 빨리 해서 극복을 하겠다. 답이 기계적으로 나와서 실수를 안 하겠다 하면 오히려 더 실수하고요. 실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생각을 안 해서 실수합니다. 빼서 분명히 답이 아닌데 그냥 그 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막으려면 오히려 더 빨리 계산하게 기계적으로 시킬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은 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그분들은 뭘 가르치냐면 많이 풀라고 안 하고 개 수준의 조금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그 주말부부 교수님인데 일주일 동안 뭐 네가 할 수 있는 한 풀어라 해서 다양하게 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어머니들 마음이 다 그래요. 내 생각이 맞는데 주변에서는 안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씩 불안해하는데 불안하지 않으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저희 딸이 처음에는 고등학교 딱 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네가 진학 전문가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많이 시키고 막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종합 전형으로 못 갔습니다. 왜? 성적이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 딸이 대학에 갔는데 문 닫고 들어갔어요. 문 닫고 들어갔다 하면 꼴등으로 들어갔죠. 예, 꼴등으로 들어갔으면 문 닫고 안 닫으면 마지막 사람 문을 닫아야 되니까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냐면은 학교에서 종합전형 준비하면서 발표라든지 토론, PT 준비 이런 게 대학에서 너무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권에 대해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지금의 현재에는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계산적 능력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계산기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계산에 도달하는 데의 인간의 능력이나 창의성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식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애를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부분보다는 절대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오늘만큼 이런 색다른 감동을 준 적이 없다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너무 좋은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좀 새삼 느껴서 좀 좋았었고요. 덧붙여서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 설문지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나갈 때 주고 나가는 거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오늘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가 없어요. 질문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가서 뭐 해야 될지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아이를 보면 또 마음이 또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늘 설문지에 나의 다짐 같은 거 그런 것들 적고 그런 것들을 어디 공개적으로 좀 보여주게 해준다면 오늘 오신 분들에게 설문지 내용이 어딘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다른 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서로 공유할 수만 있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교육감님한테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들으면 네 분 모두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사실 김해 수학 시험 문학관 수학관이 다음 주 월요일날 문을 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의 예산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제 경상남도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목소리 낸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다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수학을 즐거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뭘 해야 되면 좋을지 우리 아이를 위한 것도 좀 우리 전체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특히 행복지구가 내외동에 있지만 장류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외동에 어떤 한글들이 많이 얘기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장류에도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런 행사 저희들이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진학 콘서트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주로 오시고 오히려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이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 제대로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학을 하죠. 진학은 사실 결과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적인 부분의 노력이 지금 현재 이런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초등학교 부모님들을 만나 뵙기는 제가 올해 처음 뵀는데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경기도 장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내일 초등학교 간다고. 그럼 뭐하러 가냐고 물었더만 나이도 많으신데 뭐 손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으니까 초등학교 부모님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 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인 게 아니고 바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과정적인 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저희 교육과정을 보면 그 3학년까지는 사칙연산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보면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3학년까지 어느 순간 탁탁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여러 개 있으면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지금 아이들의 1학년이면 또 다른 도전은 이 숫자 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 빼기 3이라는 거를 뭐 다른 말로는 잘할 수 있는데 7하고 3의 조작으로는 또 어색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어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모님이 해주실 거는 혹시 그것 때문에 남들은 잘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난 수학을 못하나 봐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 충분히 나중에 3학년 때까지만 잘하면 할 수 있다. 그걸 도와줄 필요가 있죠. 오히려 같이 어머 큰일이다 같이 걱정해주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불안을 잠재워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5, 6학년 돼서 온 아이들인데 너무 이제 사교육에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의욕이 다 상실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1학년이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 자체도 이상하고요. 충분히 지금 지켜볼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수학체험센터를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양산 수학체험센터는 우리 돈 3억 원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들 때였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제 시장님들이 자기들이 돈 낼 테니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해와서 최근에 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시장님이 돈을 6억을 내놓을 테니까 수학체험센터 4억이었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4억을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걸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우리 돈 4억을 써야 될 부분을 그래도 이게 인기가 있는 그 프로그램이다가 보니까 막 지자체에서 시장님들이 예산은 우리가 낼 테니까 해주십시오. 김해도 수학체험센터는 시에서 예산을 주신 거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쭉 해왔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도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교육감으로서 오늘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한 것은 저는 큰 틀에서 우리의 이 교육 과정 운영이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수업이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징이 수학이고 수학 문화관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데 대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하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또 거기에서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 또 입시 담당 전문가가 입시의 경향을 또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요 방향을 제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증명해 주시는 분으로 이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2달 전에 국회에서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수학교육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가장 중심 화제가 됐던 것이 경상남도의 수학문화관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잘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쭉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 최종적인 목표는 수학문화관이 아니고 수학체험센터가 아니고 우리의 교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안해하십니다. 학부모님들이. 제가 2015년 초등학교 시험을 과정중심 수시평가로 바꿨을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교육감님 아직까지는 이럽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대한 동의가 안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행했습니다. 2015년 3월에. 그러나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될 시점쯤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초등 선생님들 모두가 동의하십니다. 일찍 시작한 거 잘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다. 이렇게 불안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 가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가는 것이고 학부모님들이 교육청과 학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해주셔야 이것은 성공하지. 교육청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의 수학 점수가 몇 점이고 우리 아이가 우리 반에서 몇 등 했고라는 것에 계속 집착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어떤 평가 또 학생들 주도적인 배움 중심의 수업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이야기하자면 부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것이 오늘 시간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요구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 지침 1, 지침 2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생각을 함께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심쩍은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신뢰하는 그것이 상호 신뢰하는 것이 오늘 시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지나치게 그냥 일방적으로 독주하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좌우도 살펴보고 뒤도 돌아보고 학부모님들의 정서도 읽고 선생님들의 어떤 표정도 관리해가면서 선생님들의 정서도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좋은 강도는 내가 인지적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강의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강의입니다. 그 강의에 동참하신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이상 토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